돈이 없어서 열심히 살았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부족했고, 나는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내 다음 세대인 우리 아들에게는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너 고민이 뭐야? 대표님, 사실 요즘 영업 나가다 보니까 영업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표님은 대체 영업이 어떤 점이 좋아서 시작하신 거예요? 영업은 어렵지. 영업은 어려운데 사는 건 원래 다 어렵잖아. 나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소득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이 직장을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근데 직장도 힘든데 영업도 힘든 거야. 그래서 기왕 힘든 거면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이 버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치료라고 하거든.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내가 엄청 힘들어도 뭔가 가족을 돌보거나 노후 준비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나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하면 또 덜 힘들고 덜 아픈 것 같은 진수도 아마 영업을 하면서 책임져야 될 게 생기고 하면 조금 더 영업이 덜 힘들게 느껴질 거야. 혼자 연습할 땐 잘 되는데 이상하게 고객님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제 실력의 반도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실력이 되게 높은데 영업을 하러 갔는데 내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됐다, 그 얘기인 거잖아. 그거는 뭐냐면 연습이 부족한 거야. 실제로 내가 나 혼자 할 땐 되게 잘하는데 고객 앞에 서면 작아질 수 있거든. 근데 고객 앞에 가서 한 게 난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고객 앞에 가서 연습하는 것처럼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거절당하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무뎌지면 그때 내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 대표님은 지금처럼 여유있게 영업하시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엄청 오래 걸렸지. 근데 이제 나는 좀 얼굴이 이제 철판이 두꺼우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편하게 했는데, 실제로 나는 어렸을 때 영업하면서 개척 영업을 했거든. 예를 들면 빌딩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걸어서 내려오면서 하는 영업도 했었고,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는 영업도 했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옆에 듣던 선생님이 근데 그거 저도 하나 해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 그냥 바깥에 나가서 영업하는 걸 뭔가 휴먼 다큐멘터리처럼, 또는 내가 배우가 됐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좀 더 좋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라 좋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영업은 기복이 심해서 쉴 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대표님은 일과 사생활을 어떻게 분리하시나요? 그 영업을 기복 없이 오래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나는 영업도 직장처럼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 보통 영업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넥타이 매고 출근하지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내가 6시면 퇴근이 있지. 근데 우리는 만약에 진수가 7시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요즘에 보험 뭐가 좋아? 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는 밥 먹는 자리인데 퇴근을 아직 못한 시간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나만의 넥타이를 푸르는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엔 내가 일을 하지 않겠어. 이 시간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야. 만나는 사람이 지인이어도 가족이어도 그 경계를 정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 나름대로 퇴근하면 돼. 근데 사실 그게 안 돼. 퇴근을 해도 안 되고 가족들이 보험을 물어볼 때도 있고 안 되지. 대표님은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힘든 영업을 견뎌내신 건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할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아버님이 재벌 2세고 나도 예를 들면 금수저고 이러면 영업을 안 했겠지. 근데 이제 사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베이스가 좋은 여건에서 출발한 게 아니어서 자금이 있었으면 사업을 할 텐데 자금이 없었으니까 영업을 했고, 그 영업을 하면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소득 창출이어서 영업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열심히 살았지.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부족했고, 나는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내 다음 세대인 우리 아들에게는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대표님의 하루 일상이 너무 궁금해요. 대표님의 하루 24시간은 보통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요즘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식구들이 많잖아. 우리 사업단 식구들, 가족들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데, 만약에 안 아픈 사람한테 소원을 빌으라고 하면 10개, 20개를 빌 수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한테 소원을 빌으라고 하면 건강한 거 딱 하나거든. 그래서 아침 루틴은 아침에 헬스장에 가는 루틴으로 그냥 가볍게 운동을 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즐겁게 내가 운동을 하는 행위와 동선을 즐기고, 그러면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전화도 울리지 않고, 내가 방해받지 않고, 뭔가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조금 뭐 이렇게 많이 아니야. 좀 많이 하면 재수없으니까 조금 하면은 조금 이제 그때는 더 잘 들어오고, 그리고 아침에 한 8시 반 정도에 출근해서 뭐 여기 동료분들 도와드리고, 내 고객분들이 오시면 내가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FC님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면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내 일상이야. 그래서 집에 가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침에 운동 가는 거랑 저녁에 퇴근하고 맛있는 과일 먹는 걸 좋아해. 과일 먹고 불멍이라고 하지. TV를 그냥 불멍하듯이 켜놓고 과일 좀 먹고 한 10시, 9시 반 되면 자. 대표님은 정말 수많은 영업왕들을 보셨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업을 타고난 성향이 좋아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 이걸 인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해. 그런데 만약에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너무 나태한 삶을 살거나 너무 형편없는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그 인기도 오래가지 못하잖아.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묻어남과, 그리고 꾸준히 무언가를 영업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끈기와 실행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잘 쉬고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 영업을 시작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고민의 종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혹시 시기별로 이때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1년차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뭘 해야 되냐 하면, 영업을 잘하는 선배에게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대로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파란색인데 그 선배님이 빨간색을 하라고 해. 그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이면 이 친구는 보나마나 보라색으로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선배가 알려준 빨간색 그대로를 하면 영업이 잘 되더라고. 근데 대부분 자기 고집은 고집대로 부리고 알려준 것도 조금 써먹으려고 하다가 영업이 안 돼. 그래서 1년차 때는 뭘 하냐? 영업을 잘하는 선배를 찾아가서 내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멘토를 찾아가서 묻고 배워라. 그대로 묻지 말고 실행해라. 그리고 뭐 한 3년차, 5년차 정도 된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는 걸 했으면 좋겠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돼. 그래서 나태해지기 딱 좋은 시기가 3년차거든. 그맘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꾸준히 조금씩 배양해라. 그리고 한 10년차 정도가 되면 그때 제일 많이 느꼈었던 부분이 재정적인 안정이었던 것 같아. 만약에 영업하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하면 나의 욕심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권유했을 때 오히려 고객들도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재정적인 안정이 표정에서 드러나고 피부의 낯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가 10년 차가 되었을 때는
너의 재정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앞가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대표님은 만약 신입대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걸 하시고 어떤 걸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는 거 뭔가 베스트 3를 뽑자면 첫 번째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를 자주 바꾸지 않는다. 내가 영업하면서 차를 너무 많이 바꿨거든. 차를 한 10번도 넘게 바꾼 것 같아. 돌이켜보니까 그냥 처음에 좋은 차를 살 걸 그랬어. 그냥 어차피 단계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그랬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중에 하나가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을 걸 그랬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내 시장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건 좀 어떨까 저것 좀 어떨까 하면서 남의 시장을 기웃거리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었던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이 저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를 묻고 그 시장을 그냥 꾸준히 이어나갔을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저것 하지 않고 나의 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다툼이 생기면 마음이 병이 들잖아.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을 일을 덜 만들기 위해서 나 스스로 무던하게 잘 이걸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내가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걸 좀 하고 싶다. 이게 내가 안 하고 싶은 세 가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있으면 나는 그래도 개척은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직업으로 내가 가진 어떤 뭔가 이렇게 지식과 얕은 지식이지만 그걸 나누어져서 고객들이 고마워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한 감동이 난 너무 컸거든. 그래서 10명에게 거절을 당했는데 한 명의 고객이 고맙다는 문자가 오면 마음이 높거든. 그게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영업을 해도 나는 개척을 하겠다. 이게 내가 정말 신인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요즘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여기 DB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인도에 가서도 두 발로 걸어가면서 영업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을 기르겠다. 난 그게 개척에 있다고 생각해. 일반인들이 영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어떤 걸까요? 일반인이 보험 설계사가 됐을 때 제일 어려운 건 일단 지인들이 그 전화를 안 받거나 나를 피하거나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사람들한테 막 연락을 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아니나 다를까 연락을 안 받거나 또는 좀 약간 거리를 두면 상처를 받지. 그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야.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요즘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보를 주면 어떨까? 라고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전문가가 된 것처럼 얘기하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생기지. 아마 계속 겪게 될 거야. 이런 걸 이겨내려면 안 아플 때까지 겪어야지. 이게 나는 맷집이라고 생각하거든. 영업에도 거절에 대한 맷집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잘 받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맞아도 안 아픈 게 더 좋은 거잖아. 근데 안 맞을 순 없잖아. 그래서 무던히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금융상품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라는 개방성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누나도 나의 보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전제 조건이 되면 조금 더 쉽고,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나중에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보험을 잘하고 싶다면 알려주는 대로 너의 24시간을 나에게 오픈해서
그대로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한 1년 정도는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네가 한번 이걸 믿어도 되나?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렇게 영업을 지금 잘할 필요도 없고 영업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뭐 지금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급여가 막 엄청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그때는 조금 더 단단하게 갈 수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 공부는 현장에서 하는 공부와 그 안에서 하는 공부를 병행하면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너의 속도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묵묵히 가져갈 수 있는 진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 고민이 뭐야?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 그렇게 하면 돼요?